안녕하십니까. 4월 23일 오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대법원이 어제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 재판을 전원합의체 회부했습니다. 어제 곧바로 전원합의체 회부한 이후 어제 곧바로 첫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틀 만인 내일 또 심리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례적으로 재판을 서두르고 있죠. 이제 이례적으로 서두르고 있는 셈인데, 그래서 이를 둘러싼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대법원의 이례적인 신속한 전원합의체 회부는 대선 전에 이재명 재판에 대한 상고심 결론을 내리겠다는 확고한 의지 표명이다. 이런 해석이 지금 유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재판 기록을 넘겨받은 후 상고심 절차를 일사천리로 진행시켜 왔습니다. 단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았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속도를 내어왔죠. 심지어 그제 검찰의 상고 이유서에 대한 이재명 측의 답변이 제출되자마자 어제 2부에 배당했습니다. 그리고는 1시간 만에, 오늘 언론에서는 2시간 만이었다고 했는데 어쨌거나 한두 시간 만에 전원 합의체로 곧바로 회부를 했습니다. 이런 결과를 놓고 볼 때 조희대 대법원장은 처음부터 전원 합의체에서 논의할 것으로 마음먹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부에서 괜히 2-3주 동안 날짜를 허비하지 말고 전원 합의체에서 빨리 결심을 하자는 것이죠. 하지만 이를 놓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전원 합의체까지는 신속한 절차를 밟았지만 전원 합의체에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이 빠진 12명의 대법관들이 사건을 검토해야 되고 한 달에 한 차례씩 열리는 전합에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시일이 필요하며 따라서 대선 전 선고는 불가능하다, 이런 주장도 흘러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대법관 12명이 서류를 돌려가면서 보는 것도 아니고 서류야 따로따로 검토하는 것인데 한 사람이 검토하나 100명이 검토하나 걸리는 시간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1심과 2심에서 이미 사실관계는 확인이 되었고 따라서 유무죄만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면 됩니다. 정치적으로 판단한다면 고민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법리적으로만 판단한다면 그야말로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지우고 이름을 덮어버리고 판단한다면 크게 고민할 일도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전합을 일주일에 몇 차례씩 소집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고 있는데 틀린 얘기죠.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제 사건을 전합으로 회부시키자마자 오후에 곧바로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이후 내일 다시 전합 일정을 잡았습니다. 사건 배당과 전원 합의체 회부 그리고 첫 심리까지 하루에 이루어진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MBC 같은 경우 1, 2심 선고까지는 30개월이 넘게 걸렸던 점을 고려하면 대선 전에 이 사건의 결론을 내놓기는 어렵다, 이런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라는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MBC의 희망사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MBC는 그러면서 한 전직 대법관의 입을 빌어서 통상 전원 합의체는 대법관 4명이 심리하는 소부보다 오래 걸린다. 유죄에서 무죄로 바뀐 만큼 결론 내기가 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친형 강제 입원 허위 발언 사건의 경우 대법원 2부가 9개월 동안 결론을 내지 못하다가 전원 합의체로 넘겼는데 전원 합의체에서는 무죄 선고까지 불과 한 달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역시 1심에서는 무죄,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이번 사건과 마찬가지인 유무죄가 1대1 사건이었고 대법원은 항소심 벌금 300만 원의 유죄 의견을 뒤집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한 사람이 똑같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대법원에서 2번씩이나 이렇게 재판받는 것도 참 드문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소부에서 전합으로 사건을 회부한 직후 심리를 시작했는데 오늘 하루 쉬고 내일 24일 다시 재판을 속개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바로 첫 기일을 열어서 본격 심리에 착수하더니 이틀 만에 다시 속행 기일을 잡아서 후속 합의 검토에 나선 것입니다. 제가 어제 방송을 하면서 다음 기일을 언제 잡는지를 보면 대법원의 의지가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틀 만에 다시 기일을 잡았다는 것은 내달 초 정도에 선고를 하겠다는 결심과도 무관치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내달 초 선고 가능성을 보도하기도 했는데 이 정도 초스피드로 진행되면 대선 후보 등록 이전인 내달 초까지 충분히 선고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되기도 합니다. 원래 선거법 사범은 다른 범죄 사건보다 최우선해서 판단을 내려야 하죠. 특히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그런 상황에서 법원에서 유무죄를 하루라도 빨리 판단해줘야 유권자들도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자칫하면 대선이 끝나고 돌아서서 또 재선거를 실시하는 것을 피하게 해서 예산 낭비도 막을 수 있는 것이죠. 특히 허위사실 유포죄의 경우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이번 대선에서도 거짓말이 판을 칠 수 있게 되는 만큼 확실하게 기준을 잡아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대법관 구성은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진보 4명에 보수 및 중도보수가 10명입니다. 중도보수 대법관들이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반드시 유죄를 선고할 것이다, 그렇게 장담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렇지만 헌법재판관들처럼 엉뚱한 짓만 하지 않는다면, 오직 법리만 보고 판단을 한다면 이재명은 끝장이 나는 게 정상일 것입니다. 아마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의 사건을 회부하고 곧바로 첫 심리를 시작했죠. 그런데 이어서 이틀 만에 두 번째 심리기를 잡은 것을 보고 민주당이 지금 아마 많이 놀라고 있을 것입니다. 어제 전원합의체 회부 이후 첫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하자 민주당 내에서는 정청래, 전현희 이런 사람들이 이상하다를 연발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만에 심리를 속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민주당이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절차에 관한 내규 2조 1항에는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을 지정한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대법원의 이 같은 속도전을 놓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우선 파기 자판을 통해서 대선 전에 유죄를 확정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는데,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한 재판을 속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반발을 그나마 최소화시키는 방법은 후보 등록 이전에 선고를 해주는 것입니다. 현실화가 된다면 메가톤급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선거판 자체가 뒤집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대선 전 무죄를 확정해주는 시나리오죠. 일각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얼마 전부터 대선 전에 이재명의 죄를 틀어주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런 미확인 보도들도 지금 흘러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무죄가 확정된다면 이재명은 완전히 날개를 달게 되겠죠. 유죄를 확정하건 무죄를 확정하건 이 경우 대법원이 선거를 좌우했다는 그런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로는 대선 전 선고는 무산되고 대선 이후부터 6월 26일까지, 그러니까 633, 3개월 이내인 6월 26일 이전에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전합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경우 유권자들은 유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는 후보를 선출하게 될 수도 있고, 또 만약에 이재명이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대법관들의 마음이 흔들릴 가능성이 또 높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선고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대선 전에 파기환송을 선고하고 대선 이후 고법에서 마지막 선고를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시킬 경우 사실상 유죄와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이재명은 선거운동에서 치명상을 입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는 굉장한 소용돌이가 몰아치게 되겠죠. 물론 후보 교체로는 후보 등록 이전에 파기환송을 선고할 때라야만 가능해질 것이고, 후보 등록 이후에 파기환송이 선고되면 민주당은 후보를 교체할 수도 없고 또 사실상 당선돼도 자리를 내놓아야 할 범죄자를 후보로 안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최종 결론을 낼 때 대법관들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과 마찬가지로 대법관으로 가장 최근에 선임된 사람부터 순서대로 의견을 밝히게 됩니다. 전원합의체 참여 대법관이 홀수이고 의견이 동수로 맞을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최종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겠지만, 이번처럼 짝수일 경우에는 대법원장은 다수 쪽에 서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예를 들어 6대5로 대법관들의 의견이 엇갈릴 경우 대법원장은 6쪽에 서서 7대5가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원합의체의 심리 속도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의 보고 그리고 재판관 검토 등 절차에 따라서 차이가 날 전망입니다. 한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이번 전원합의체 회부는 빨리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대법원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이다. 법률시민 대법원의 재판은 사실관계를 일일이 따지는 것이 아니어서 본격 심리에 들어가도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인 변호사는 아무리 사회적으로 관심을 끄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보통 소부에서 검토는 하고 전원합의체로 회부되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절차를 서두르는 것 같다. 그렇더라도 물리적으로 대선 전까지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에서는 대단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정성에 의심을 갖게 하는 측면이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아직 단 한마디도 흘러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성부터 언급한다는 것은 대법원에 대한 압박이나 다름없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청래 역시 극히 이례적인 속도에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이런 글을 썼는데 이 역시 압박 내지 협박이나 다름없는 말로 들립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1, 2심에서 30개월이나 걸린 것이 오히려 이례적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정치의 시간표와 사법부의 시간표가 각각 따로 돌아가는 것이 상권분립이다. 대법원은 파기 재판을 통해서 유죄인지 무죄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당의 주장이야 그걸 자기들 입찰 입장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왕에 속도전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속도전의 시동을 걸고 나선 만큼 재판과 관련해서도 대선 이후에서도 재판이 멈추지 않는다. 이 점만큼은 분명히 밝혀야 될 것입니다. 국민들 역시 투표에 앞서서 재판 중인 이재명이 대선 이후에 어떻게 될지 그 부분은 알고 투표장에 들어가야 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